안녕하세요.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되게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계시는 유용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임현균, 유용균, 오늘은 두 균이 진행하고 사회 발표하고 그러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가셔가지고 유영균 박사 이렇게 치시면요. 사진도 많이 나오고요. 잘생긴 얼굴이 많이 나오십니다. 네, 한 2,900개 정도 뜨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재미난 타이틀이 연구는 덕질이다. 딴짓만 골라서 하는 별난 과학자 이렇게 뜨는데, 그래서 오늘은 딴짓 잘하는 남자, 악기 좀 연주하는 남자, 악기도 만드는 사람, AI 덕질 덕에 먹고 사는 남자 유영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하던 이제 분야가 컴퓨터로 어떤 구조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학문을 이제 제가 박사학위 과정 동안 공부를 했는데, 원래는 그 어떻게 하면 재료를 적게 쓰면서 튼튼하게 만들 것이냐, 뭐 이렇게 차체 프레임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 설계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소리를 좋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악기 연구소 만드는 게 제가 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국악기를, 바이올린은 이미 사람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악기를 세계화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약간 이제 재미있게 표현하면은 이런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아크 원자로 만드는 이런 일을 했어요. 조그마한 원자로 설계하는 일을 계속 했고요. 나름 뭐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소 들어와서 한 6년 정도, 5년, 6년 지나고 나니까는 조금 약간 이런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싶다, 다시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다들 아시는 알파고 사건이 이제 터졌죠. 그런데 이게 저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세돌이 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AI에 관련돼서 뭐 전혀 몰랐고요. 그러다가 또 1년 후에 보면은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죠. 이제 세계 1위 커제. 커제가 이제 5대 0으로, 3대 0으로 지나요? 완전 지는데, 지면서 충격적인 게 또 너무 절망적이라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또 약간 저에게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AI가 이제 무섭다. 이제 무섭고, 이게 내가 이거를 AI를 모르면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눈물을 흘릴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때 안 그래도 약간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고, 숨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서 퇴근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주 신기하게도 제가 기계공학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대학원을 가야지 기계공학을 배울 수가 있고, 그 자료는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교수님한테만 배울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 쪽은 너무 좋은 자료가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자료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 홍콩과기대 김성훈 교수님이란 분이고, 지금 네이버에 계시다가 최근 퇴직하셨는데, 이분 덕분에 이제 AI에 뛰어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약간 이제 범위를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컴퓨터로 어떤 지능을 구현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 지능을 사실은 이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지금 뭐 학계에서 AI는 컴퓨터로 뭔가 지능을 구현을 하는 거고, 컴퓨터의 역사하고 좀 같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재미있게 본 거 하나 가지고 또 오면은, 꼬마 선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뉴런의 숫자가 몇 개, 한 몇십 개 정도 되나? 몇백 개 되나? 아무튼 이게 어떤 뭐 예전에도 과학자가 다 이 편을 썰어 가지고 어떤 뉴런과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에다가 구현을 하니까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뭐 신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 뭐 인위적으로 내가 지능을 코딩한 것도 아닌데, 저런 이제 뉴런 구조를 프로그래밍에 넣었더니 저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속에서는 이게 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잘하면은 우리 컴퓨터 안에서도 뭔가 살아있을 줄 아는, 살아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비슷한 건데, 또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로봇에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로봇에 탑재하고 켰더니 이게 내가 어떤 물건을 피해가고 벽을 부딪히면은 돌아가고, 이런 코딩을 한 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이죠. 로봇이. 그러니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컴퓨터가 사람보다 계산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어떤 뇌의 비밀이 밝혀졌으니 뭔가 생각하는 기계가 곧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게 벌써 이제 1958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60년 동안 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인공지능을 연구를 했는데 인공지능 재밌잖아요. 뭔가 근데 재밌는데 사실은 뭐 터미네이터는 커녕 이 개 고양이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개 고양이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이제 처음에 기대감이 너무 크다가 이게 막 돈을 쏟아부었는데 연구비 쏟아부었는데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으니까 겨울이 오고 그러다가 뭔가 될 것 같은 게 하나 발견되니까 두 번째 붐이 왔다가 또 막 돈을 쏟아붓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겨울이 옵니다. 겨울이 오고 지금은 이제 제3의 봄이에요. 제3의 봄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예전하고는 다르죠. 예전에는 어떤 기대감만 있고 실제로 뭔가 만들어진 게 거의 없었어요. 쓸모있게 만들어진 게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미 어떤 AI 이용해가지고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실생활에 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 재미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저기 AI로 아직 잘 안 되는 거. 지금 이거 잘 구분 못해요. 여기 개 아니 사람이 봐도 좀 헷갈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똑같이 개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거 좀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지금 강아지하고 치킨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모든 규칙을 다 이제 알려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아기한테 개 고양이를 구분하라고 했을 때 귀가 뾰족하고 수염이 있으면은 고양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기한테 알려줄 때 그냥 개 사진 몇 장 주고 넌 개야. 고양이 사진 몇 장 주고 고양이를 하면은 그 원리는 모르지만은 아기는 스스로 구분을 합니다. 뭔가 구분하는 어떤 방법을 머릿속에서 찾아요. 스스로 배우는 거죠, 그것이. 그걸 이제 기계학습이라 얘기해요. 이렇게 뭔가 내가 사람이 뭔가를 배우는 원리를 어떻게 보면 가져와서 컴퓨터한테 그대로 적용해 보자는 거 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인공지능 중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지금 뭐 아기가 걸을 때 역시 아기한테 다리 각도를 뭐 30도로 들어라, 뭐 넘어질 것 같으면 앞으로 한 발짝 내디져 이런 걸 알려주지 않죠. 근데 뭐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 가면서 이제 서고 걷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것을 컴퓨터한테 똑같이 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거를 뭐 로봇 전공하시는 분들은 넘어질 것 같으면은 내가 뭐 중심 이동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걷게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자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그 딥마인드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AI 하는 회사에서 2015년에 네이처의 논문 쓴 논문입니다. 그 과학자라면 사실 네이처 논문 한 편은 정말 이제 영광스럽고 꿈 같은 논문집인데 세상 게임을 풀어가지고 내가 네이처 논문 썼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거 놀라운 거는 사람이 몰랐던 어떤 게임을 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스스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서 이 위에 집어 넣으면 고득점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그네 타는 것도 우리가 물리 법칙을 배워서 그네를 타지 않잖아요. 뭐 중심 이동 어떻게 되고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가 막 몸을 흔들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네 탈 때 진폭이 커지는지 경험적으로 배우고 학습을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배운다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냥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 fx를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1,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함수를 찾는 겁니다. 이 함수 찾는 게 사실은 컴퓨터가 배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숨어서 덕질을 할 때 제가 아는 게 최적 설계밖에 없고 AI가 재밌으니까 예전에 이제 악기하고 바이올린하고 최적 설계 이렇게 서로 묶었듯이 제가 아는 게 최적 설계밖에 없으니까 최적 설계하고 AI를 한번 묶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설계를 하는 AI를 한번 학습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혼자서 그냥 공부하면서 논문을 썼더니
또 이게 또 AI가 요즘에 핫하다 보니까 핫하고 또 뭔가 이게 최초로 뭔가 했다 그러면은 잘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5개월 만에 논문을 냈는데 논문이 또 됩니다. 덜컹 나와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논문 덜컹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재밌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연구원에서 이거는 거는 저기 정용환 박사님 계셔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원에도 이제 인공지능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게시판에도 글을 썼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인공지능 해야 되고 우리도 인공지능 이제 투자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원자력 연구원이 아마 AI 왕년에 AI 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많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AI에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좀 절망을 하죠. 절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덕질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좀 덕질로 했는데 뭔가 좀 결과가 나오니까 제대로 하고 싶은데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은 그 AI가 어떤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발달돼 있고 배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전에서도 연구단지에서도 이런 AI 어떤 이런 커뮤니티 문화를 좀 확산시켜 보자고 해서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고요. 지금 날짜가 언제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된 것은 컴퓨팅 파워, 뭐 데이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저는 이 개방 공유 협업,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학문을 하는 문화가 되게 발달된 것 같아요. 그 발달된 게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지식을 1년 전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전의 지식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최신 지식을. 그리고 인공지능은 뭔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 설명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코드를 공유를 해요. 코드를 다 공유를 하고 네가 한번 돌려봐.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코드 공유하는 문화도 있고 그리고 이런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뭐 꼭 연구소가 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계속 온라인으로 옮겨서 매주 수요일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대회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 혹은 이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프렌즈에서 대회를 했고 한 2,000팀 정도가 참가해가지고 되게 좀 커뮤니티 치고는 되게 크고 성황리에 대회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가 나라 그러니까 AI 대회 나가가지고 또 얼굴 인식 분야 1등해서 상금이 1.6억 원이었어요. 그 상금이 사업지원금이었는데 그 사업지원금 받아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그 내부적으로 뭐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뭐 아주 AI를 잘하지는 않지만은 있는 기술이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객체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아동 그림 심리 검사 하는 도와주는 이런 툴도 만들어 보고 AI로 작곡해서 이제 AI로 만든 곡하고 이런 즉흥춤 추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도 해보고 그 만들어진 그 AI 알고리즘을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아주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이 피아노가 원래 그냥 이렇게 녹음하고 재생되는 그런 단순한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를 AI 피아노로 좀 약간 변신시킨 거죠. 뭐 그런 프로젝트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그 원장님께서 갑자기 불러서 우리 인공지능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 얘기를 하셔서 이제 감사하게도 조직이 생겼습니다. 조직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운 좋게 이제 약간 이제 덕질로 하던 것을 업으로 하고 있어요. 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실에서 하는 일들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실 소개를 하면은 뭐 이런 AI 하는 다양한 이제 AI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어떻게 하면 이제 산업에 잘 적용할지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뭐 AI 자체를 전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양한 전자나 기계나 뭐 산업공학, 원자력공학 등에서 AI를 잘 응용하는 분들을 많이 모았어요.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멤버가 구성이 됐고 저희가 뭐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원자로가 연구원에 있는데 그 하나로 원자로가 과거에 보면 이렇게 약간 이제 딱 멈출 때가 있었어요. 약간 사소한 고장이 일어나서 멈출 때가 있었는데 그런 멈추는 사건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사전에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처럼 뭔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자로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운전원이 잘 대응했으면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미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 저도 제 그 아내도 저기 한 6개월 AI 공부 교육을 시켰거든요. 잘합니다. 잘해서 저기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들어올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왁자지껄 떠들었는데 AI가 딱 약간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약간 뭐 몇 년 전이면 이제 이 얘기 그대로 할 수 있는데 AI가 딱 이런 분위기 같아요. 뭔가 기대감이 많고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그러면서 이 기회를 어떻게 잘 따라가면은 대박이 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따라가지 못하면은 좀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어떤 기회이자 위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네, 이게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오늘 너무 재미난 강연 좋았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저는 현명한 균, 여기 옆에는 용감한 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정말로 아내한테 AI를 가리킨 용감한 균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감히 아내한테 자기가 좋아한다고 AI를 정말 용감합니다. 자,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AI는 어떻게 데이터로 대화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판단하는 것에 기준 같은 거 아니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로직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걸 좀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지능을 이해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패턴을 배우는 겁니다. 패턴을. 정말 사람처럼 판단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AI도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대화나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사실 그거 흉내를 낸다고 보시면 돼요. 흉내를. 또 다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주행과 AI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는 AI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그 데이터가 AI 전부는 아니고 어떤 AI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사람 같은 지능이 만들어져서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순수한 기술인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능한 내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뭐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자동화해서 만들어내서 결국에 이제 이게 자동차가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관계냐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는. 지금의 AI 기술이.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 질문은 생공연의 정진영 박사님이시네요. 플라스틱 다 없애는 거 안 질문하시고 엉뚱하게 자율주행차를 또 질문하셔서 지난달 거 네, 공부하신 거 티를 내고 계십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이 정준영 학생인데요. 전준영 학생. 제가 중학생인데 아까 보여주셨던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 강의를 활용해서 AI를 공부한다면 저도 AI 덕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네요. 덕후는 그냥 좋아하면 덕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덕후는 당연히 되실 수 있고 지금 이게 보면 중고등학생 분들 중에서 저보다 잘하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많고 이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이제 젊은 분들이 또 새로운 것을 빨리 잘 익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지금 학생분들이 기회고 조금만 공부하시면 뭐 저보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덕후가 되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세 가지인데요. 일단 한다. 매일 한다. 계속한다. 그러면 결국은 덕후가 됩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다 똑같습니다. 네. 우리 그 벽돌한장에 자주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과목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AI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과목이요. 네. 사실 뭐 어렸을 때는 골고루 다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심지어 저 발표자료 못 만드는데
미술을 좀 잘했으면은 발표 자료를 좀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국어를 못해서 보고서를 못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AI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 함수잖아요, 함수. 컴퓨터에서는 함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하고 특히 통계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이론적인 거를 이제 구현하는 데는 이제 컴퓨터 이용해서 구현할 때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수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둘 다 필요하죠. 둘을 잘해야 되고 지금 학생분들이면은 뭐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뭐 그 정황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의 발전 속도, 발전되는 패턴 이런 걸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아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다 재미있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매주 수요일 날 AI 프렌즈가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유용균 박사님과 사회자 임현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